야, 그럼 잘생겼다. 힘 좀 쓰게 생겼는데요. 엔진 사운드 기깔 날 것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전기차입니다. 로터스 엘레트라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리 오종원입니다. 아주 멋있게 생겼죠. 로터스 엘레트라 오늘 시승을 해볼까 합니다. 로터스가 처음 내놓은 전기차죠. 자, 보시다시피 당당한 덩치 크기 자랑하고 있죠. 5m가 넘습니다. 차체 길이가. 차폭도 2m가 넘고요. 로터스에 어울리지 않죠. 로터스를 아시는 분들은 로터스가 소형 경량 스포츠카의 대명사처럼 불리던 로터스를 기억을 하실 텐데요. 이제 더 이상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죠. 전기차 시대를 맞으면서 좀 더 차체를 잔뜩 키워서 위풍당당한 SUV 모습으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변화가 있었죠. 중국의 지리자동차가 영국 로터스를 소유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차 엘레트라를 개발하는데 영국, 독일 그리고 중국의 엔지니어들이 협업을 했다. 중국 자본이 소유하게 된 로터스, 중국의 이미지를 어느 정도 희석시키기 위해서 영국과 독일의 어떤 그 이미지를 가져오는 게 아닌가 싶고요. 엘레트라 S와 R이 있습니다. S는 좀 더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추구하고요. 엘레트라 R인 경우에는 고성능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엘레트라 S 같은 경우는 이번 소프트 클로징 기능 같은 좀 더 차체를 고급스럽게 만들어주는 기능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액티브 리어 스포일러도 들어와 있고요. 앰비언트 라이트, 조명이 들어와 있는 사이드실, 그리고 공기 정화 시스템, 2160W의 23개 스피커가 적용되어 있는 KEF 레퍼런스 오디오 시스템 등이 들어와 있는 거죠. 112kWh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CATL이 제공하는 NCM 배터리죠. 800V 시스템을 적용을 하면서 좀 더 경량화가 가능했고 에너지 효율, 또 전체적인 효율도 높여졌고요. 무엇보다 충전 시간을 좀 더 빠르게 가져갈 수가 있게 됩니다. 350kW에 대응을 하는 고속 충전 시스템에 물리면 10에서 80% 충전하는데 20분이면 가능하다고 하네요. 사륜구동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앞뒤 차축에 각각 모터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출력 612마력의 힘을 내는데요.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 448km로 국내 인증을 받았네요. 연비는 kWh당 3.5km, 판매 가격 1억 7,900만 원입니다. 2억이 채 안 되는 고성능 스포츠카 전기자동차 로터스 엘레트라 타고 오늘 시승 시작해 볼까 합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시죠. 출발합니다. 인테리어도 뭔가 범상치 않은 분위기를 풍기고 있죠. 스피커의 디자인도 그렇고요. 이런 대시보드 상단에 이 두 개로 나뉘어 있는 디자인은 리어 스포일러의 디자인과 또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죠. 도어는 레버를 제껴서 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열게 되죠. 열고 나가게 됩니다. 로터스 엠블럼에 들어와 있는 이 이니셜, 로터스 창업자의 이름 머리 글자를 따 넣은 겁니다. 앤서니 컬린 브루스 체프먼이라는 이름의 이니셜을 로고에 넣은 거죠. 위아래를 일자형으로 만든 완전 원형이 아닌 그런 스티어링 휠 적용하고 있고요. 계기판은 한 줄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많은 정보들이 복잡하게 올라와 있는 계기판이 아니라 한 줄로 필요한 정보만 심플하게 올라와 있고요. 대부분의 주행 정보들은 대시보드 중앙에 있는 이 모니터를 통해서 확인하고 조작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조수석 앞에도 모니터가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리파이버 개념을 말씀을 드려야 될 듯 합니다. 재활용 소재인데요. 패션 원단 등에서 재활용된 소재를 활용을 해서 인테리어 소재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자동차의 컨셉에 맞는 그런 인테리어 소재를 사용했다 라고 보입니다. 자, 스티어링 휠 하나, 둘, 2.3회전 정도 합니다. 아주 큰 덩치를 2.3회전 하는 락투락 주행비를 통해서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스티어링 윗부분에 이 은색 띠, 은색 라인 그어 놓고 있죠. 조향각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게 돼서 어떤 그 펀트 드라이브, 운전하는 재미를 느끼게 해주는 그런 요소가 되는 거죠. 왼쪽은 주행 보조 시스템, 오른쪽은 볼륨, 오디오 조절 정도가 되고요. 패들 시프트가 들어와 있는데 왼쪽 오른쪽 그 기능이 다릅니다. 왼쪽은
리젠, 그러니까 회생제동 시스템의 강도를 이렇게 보여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와서 강도가 보이죠. 오프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회생제동의 강도를 조절할 수가 있고, 오른쪽은 드라이브 모드입니다. 인디비듀얼, 스포츠, 투어, 레인지, 오프로드 이렇게 터치 스크린으로 할 수도 있고, 패드를 통해서도 선택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차체 높이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저, 낮음, 표준, 높음, 최고. 지붕의 투명도를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완전히 투명하게 투명해져라. 약 좀 차이가 보이시나요? 자, 불투명해지고요. 파란 하늘이 이렇게 깨끗하게 보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붕의 투명도를 조절을 해서 필요에 따라서 좀 그 아늑한 느낌 혹은 개방된 느낌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KEF 레퍼런스 오디오 들어와 있는데요. 23개의 스피커가 적용되어 있고 2160W의 고출력 오디오 시스템입니다. 볼륨을 높였는데도 음질이 아주 선명합니다. 악기 하나하나가 바로 옆에서 연주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아주 선명한 고음질 제대로 즐길 수가 있겠네요. 조수석 디스플레이도 끌 수가 있습니다. 꺼지죠. 헤드업 디스플레이, 넓은 면적의 주행 정보를 표시해 주는데 운전하는데 큰 도움이 되죠. 이 부분 실제로 무선 충전이 되고요. 그 아래 몇 개의 버튼이 있는데 누르면 글로브 박스 버튼이고요. 왼쪽 오른쪽 도어 락, 도어 오픈, 그리고 공조 장치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차량 공기 정화 기능이 있고요.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두 개가 같이 작동도 되네요. 각각 3단계로 조절이 되고요. 열선 스티어링 휠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뒷부분 조절도 되고요. 자, 충전구 이렇게 열 수가 있습니다. 차체 락킹, 지붕 밝기를 투명도를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죠. 트렁크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스포일러 전개시킬 수가 있죠. 리어 스포일러 0, 1, 2 이렇게 2단계로 리어 스포일러를 수동으로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시속 30km 미만에서 수동으로 전개시킬 수가 있고요. 그 이상의 속도에서는 자동으로 전개가 됩니다. 속도에 맞춰서 이렇게 되어 있고, 조명 이 컬러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앰비언트 라이트 컬러를 조절을 할 수가 있죠. 그림 가시죠. 차선 유지 보조 끌 건지 경보만 할 건지, 경보하고 스티어링 보정, 그러니까 조향 계획까지 할 건지 선택을 할 수가 있죠. 레이더를 열 수가 있습니다. 이 앞부분에 그리고 뒷부분에 있는 레이더들이 열 수가 있습니다. 열어서 이제 닦을 수가 있겠죠. 공기질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내 과열 방지, 차량 공기, 실내 공기 모니터링을 컨트롤 할 수가 있고요. 마사지 기능, 다음에 후면, 뒤쪽에도 모니터가 있습니다. 이 부분 조절할 수가 있고요. 앞부분 조절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안드로이드 오토 무선으로 연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들어가 있는 안드로이드 오토 스마트폰과 연결해서 안드로이드 오토 기능 이용을 할 수가 있을 테고요. 충전 설정을 할 수가 있죠. 100% 할지, 90%만 할지, 95%까지 할지, 50%까지도 내려오네요. 50%, 55, 60, 65, 70, 75, 80, 100%까지 어느 정도 충전할지를 여기서 설정을 해 놓을 수가 있겠습니다. 카메라를 통해서 주차 지원, 주차 보조 기능 이용을 할 수가 있을 테고, 센터 콘솔은 제법 깊습니다. 이 안에 12V 전원 아울렛 그리고 C타입 USB 포트 2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오버헤드 콘솔 버튼 이렇게 터치해서 온오프가 가능하고요. 여기 누르면 양쪽 다 들어옵니다. SOS 버튼은 따로 없네요. 운전석 이 정도 살펴보시고 이제 뒤로 가서 뒷좌석 보고 가겠습니다. 뒤로 가시죠. 네, 뒷좌석입니다.
지붕 위로 시원한 글래스 루프가 아주 시원하게 배치되어 있고요. 차창 원 버튼으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만큼 남겨놓고 열리네요. 이중접합 차음유리 적용하고 있고요. 오른쪽 차창도 여기서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른쪽 시트에서도 왼쪽 차창 조절할 수가 있고요. 레버를 잡아당겨서 문을 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도어를 눌러서 문을 열게 됩니다. B필러에 뒷좌석 송풍구 들어와 있고요. 이 부분 앞좌석 센터 콘솔 뒤로도 뒷좌석 송풍구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비상시에는 이렇게 도어를 열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네요. 만약 이 버튼이 작동을 안 한다 그러면 이 아래에 있는 레버를 이렇게 잡아당기면 또 도어를 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뒷좌석을 위한 여러가지 기능들, 이 부분 뒷좌석 모니터를 통해서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요. 시트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수석 시트를 조절을 하는 거네요. 조수석 시트 조절. 자, 뒤쪽 시트도 이렇게 전동식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죠. 제일 뒤로 가면 이 정도까지, 그리고 앞으로 당기면 이 정도까지 이 시트를 전동식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빠른 액세스, 밝기, 자동 꺼짐, 화면 자동 꺼짐이고요. 소리도 조절을 할 수가 있네요. 뒷좌석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고, 또 C타입 USB 포트 2개가 이 부분에, 이 시트 가운데 좌석 아래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좌석 등받이 이렇게 내리면 또 암레스트로 활용을 할 수가 있을 테고요. 2개의 컵홀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트를 이제 4대 2대 4로 조절해서 접을 수가 있겠습니다. 트렁크 공간을 좀 더 넓게 사용을 할 수가 있을 테고요. 또 트렁크 쪽에서 접근을 하면 트렁크의 옆에 있는 버튼을 통해서 차체 높낮이 또 조절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뒷좌석 무릎 앞으로 주먹 2개 이상 공간이 남죠. 머리 위로도 주먹 하나 이상 세워서 공간이 남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 공간 확보했다 라고 볼 수가 있을 테고요. 워낙에 소형 경량 스포츠카를 만드는 로터스가 이제는 더 이상 아니구나 라는 걸 이 뒷좌석에 앉아서 또 실감하게 됩니다. 넓습니다. 차체가 크고요. 뒷좌석에 앉아보니 예전의 로터스가 아니구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 뒷좌석 인형도 살펴보시고 이제 달려보셔야죠. 오늘은 자이로로 갑니다. 아주 편안하고 여유있게 자유로 본선에 올랐죠. 오늘도 평화로운 자유로. 날씨 살짝 흐려 있고요. 시야 좋습니다. 외기온도 17.5도. 로터스 하면 경량 스포츠카로 유명했죠. 한국과는 기아 로터스 엘란과 인연이 다 있고요. 로터스 엘란 탔던 기억이 새록새록 되살아납니다. 이후에 로터스 앨리스도 잠깐 타본 기억이 있고요. 작은 차체의 놀라운 힘, 가벼운 무게, 이런 부분으로 대표되는 로터스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테슬라의 첫 전기차가 테슬라 로드스터였죠. 그 로드스터 로터스 앨리스의 셰시를 가져다가 테슬라 로드스터를 만들었던 거죠. 테슬라와 로터스 그렇게 스쳐 지나는 인연이 있었다. 좋은 인연으로 이어졌다면 테슬라의 운명, 또 로터스의 운명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앞으로 또 파란만장한 역사가 또 어떻게 이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거고요. 이제 엘레트라는 전기차입니다. 로터스의 첫 전기차로 이제 등장하는 것이고요. 상당히 편안해요. 지금 편안하게 달리고 있는데요. 계기판은 얇게 한 줄. 이 대형 화면을 통해서 여러가지 주행 정보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규칙적인 패턴이 계속 이어지는 빨래판 길 지나고 있는데 충격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냥 타이어가 빨래판 길을 충격을 규칙적으로 넘고 있구나 정도가 느껴지고요. 그 충격을 상당 부분 걸러내서 시트까지 전해주고 있습니다. 툭툭 가속 페달을 규칙적으로 뗐다 밟았다를 해보는데 큰 영향 없습니다. 그냥
여유 있는 자세 유지하고 있고요. 스티어링 휠 아래 패들 시프트가 있는데 왼쪽은 회생제동 시스템을 조절하는 부분, 오른쪽은 드라이브 모드를 조절하는 부분입니다. 스포츠를 택하면 시트의 사이드 볼스터가 공기주머니가 이렇게 빵빵해지면서 몸을 딱 조여주는 느낌이 먼저 오고요. 아주 예민한 가속 페달 반응입니다. 툭 뭐 깊게 밟을 새도 없고요. 살짝 가속 페달에 깊이를 주면 아주 예민한 차체 반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시트가 몸을 때린다고 느낄 만큼 아주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거죠. 잠깐 킥다운 해보는데,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아보는데 순간 가속이 대단하네요. 순간적인 힘의 변화가 충격으로 다가올 정도입니다. 자, 주행보조 시스템 잠깐 살펴볼까요? 스티어링 휠의 왼편에 있는 버튼을 통해서 주행보조 시스템 작동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작동됐죠? 시속 90에 맞추고요. 스티어링 휠에서 잠깐 손을 떼 봅니다. 차선을 밟을 때 안으로 밀어주는 그런 부분이네요. 차로의 중앙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주는 방식이 아니라 차선 이탈 방지 장치입니다. 벗어날 때 안으로 밀어주고 있습니다. 투어 모드로 잠깐 주행 모드 바꾸고요. 이제 차선이 오른쪽으로 굽어 돌아 나가는데, 자, 오른쪽 돌아 나가는 차선, 왼쪽 차선을 밟고 안으로 들어오죠. 그래도 굽어 돌아 나가는 차선을 따라서 조향에 적절하게 개입하면서 차선을 잡아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전기차의 특징, 조용하다, 그리고 무게중심이 낮게 잡혀 있어서 차체 흔들림 상당히 안정적이다 싶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차 에어 서스펜션 들어와 있고요. 듀얼 챔버 에어 스프링 그리고 액티브 에어 서스펜션 들어와 있어서 차체의 거동을 상당히 안정적으로 잡아주고 있습니다. 전자제어 댐핑 시스템이 차체 움직임, 특히 서스펜션의 움직임을 상당히 디테일하게 모니터링을 해서 서스펜션의 하중을 초당 100회 정도, 그리고 서스펜션의 댐핑 속도를 초당 500회 정도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대응을 한다고 하네요. 그만큼 안정적으로 이 차의 움직임을 컨트롤 해주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차체가 상당히 안정적이고요. 잠깐 이렇게 차체를 흔들어 봐도 아주 안정적인 게 차체 가운데 핀을 꽂고 돌아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브레이크를 슬쩍슬쩍 잡아 보는데요, 앞뒤에 꿀렁임이 없습니다. 그냥 수평을 쭉 유지하면서 브레이크를 밟으면 앞뒤가 같이 살짝 내려앉으면서 수평을 유지하면서 제동을 마무리하는 그런 반응입니다. 일단 첫인상 안정감이 매우 높다 라는 인상을 받고요. 전세계 1위의 배터리 제조업체 CATL이 이 차의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112kWh 용량이고요. 자, 그래서 이 차의 최고 출력 612마력입니다. 대단하죠? 메이커에서 이 차의 제로백 타임 4.5초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엘레트라의 고성능 한번 잠깐 느껴보죠. 속도를 잠깐 올려봅니다. 속도가 올라가는데 바람 소리는 아주 잔잔합니다. 공기저항계수 0.26이라고 하는데요, 프론트 휠드 실드의 경사, 숨겨져 있던 리어윙이 이제 전개가 되죠. 속도가 빨라지면 무척 안정적으로 속도를 높여가고 있어서 넋 놓고 가속하다 보면 속도가 한적없이 높아지겠습니다. 늘 계기판을 모니터링 하면서 가속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차하면 과속하기 십상입니다. 612마력, 사륜구동이죠. 앞뒤차 축에 각각 모터를 적용하고 있고, 앞차 축에 1단 변속기, 뒷차 축에는 2단 변속기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허용되는 속도 시속 100km 전후, 고속도로에서 110km까지, 일반 국도에서 80km, 90km 전후의 속도라고 한다면 아주 편안한 고성능 스포츠카로 이 차를 다룰 수가 있겠습니다. 전기차 특유의 그 모터 주행 질감,
살아있어서 순간 가속감이 아주 대단하고요. 스포츠 모드를 적용을 하면 아주 다이나믹한 이런 주행의 질감을 제대로 만끽할 수가 있겠습니다. 덩치 큰 SUV이지만 스포츠카의 주행 질감을 아주 잘 살려놓고 있습니다. 액티브 리어 스티어링을 옵션으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뒷바퀴가 조향에 개입하는 거죠. 저속에서는 앞뒤 역방향, 고속에서는 앞뒤 같은 방향으로 최대 3.5도까지 조향에 개입하면서 민첩한 움직임, 안정된 회전, 좁은 공간에서의 회전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게 되죠. 덩치 큰 차에게는 특히 이런 리어 엑셀 스티어링 기능이 상당히 큰 도움이 되죠. 가속 페달은 킥다운 버튼은 없습니다. 그냥 바닥까지 밋밋하게 아무 저항 없이 바닥까지 밟힙니다. 킥다운을 걸면 비행기에 가속할 때 그 느낌을 받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이륙하기 직전의 그런 느낌, 시트가 나를 온몸으로 밀고 나가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아주 대단하고요. 툭툭 브레이크를 밟아보는데 처박히는 느낌이 없습니다. 수평을 잘 유지하면서 제동을 마무리하고 있다 라는 얘기죠. 역시 로터스, 이런 덩치 큰 SUV라는 장르를 잘 해석해서 스포츠카로 거듭나게 만들어 놓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앞뒤로 22인치 타이어 적용하고 있습니다. 에어 서스펜션, 그리고 토크 벡터링, 사륜구동 시스템, 약간 높은 차체지만 배터리가 바닥에 배치되어 있는 안정감 있는 무게의 균형. 자, 코너에서 어느 정도 코너링 성능 보여줄지요. 쭉 속도를 끌어올린 뒤에 코너링 들어가 봅니다. 흔들림 거의 없고요. 고고 제동 턴. 약간 차체가 기울어지는 느낌은 있는데 타이어가 비명도 지르지 않네요. 제법 빠른 속도로 이 코너 돌아 나왔는데 타이어 끄덕없이 잘 받아내고 있습니다. 피제로 타이어죠. 로터스가 피렐리와 함께 엘레트라 전용으로 개발한 타이어라고 합니다. 로터스의 이런 엔지니어링 기술이 상당히 완성도 높게 이 차에 녹아 있다라고 보입니다. 큰 덩치, 무거운 몸무게가 예전의 로터스와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이지만 스포츠카, 정통 스포츠카의 면모를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잘 달리고요, 안정되어 있고 무엇보다 편하게 이 고출력을 다룰 수가 있겠습니다. SUV라는 장르를 상당히 완성도 높은 스포츠카의 형태로 잘 만들어냈다고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 차 판매 가격 얼마냐? 1억 7,900만 원입니다. 뭐 비싼 가격이기는 하지만 차의 어떤 그 장르와 격에 비해서 이 정도면 괜찮은 가격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 게 로터스잖아요. 로터스의 이런 하이퍼 스포츠카를 2억이 채 안 되는 가격에 살 수 있다라는 것, 로터스를 아시는 분들에게는 매력 있는 제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B필러 보면, 운전석 B필러 쪽에 보면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큼지막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굳이 숨길 필요 없다라는 얘기죠. 이 차 중국 차라고 그렇게 우습게 볼 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주 만듦새도 야무지고 전체적인 완성도도 상당히 높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좀 더 오랜 시간 지나면서 이 차를 살펴볼 필요는 있겠다 싶고요. 내구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어쨌든 지금 상태에서, 지금까지 단계에서 살펴본 바로는 아주 완성도 높은 전기 스포츠카, 전기 SUV로서의 면모를 잘 완성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중국 브랜드, 특히 지리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많은 브랜드들을 소유하고 있죠. 벤츠의 최대 주주도 지리 자동차입니다. 볼보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르노와도 지분 관계를 가지고 있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많은 브랜드를 가진 지리 자동차가 또 어떤 그림을 그릴지, 그 그림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분야가 아닌가 싶습니다. 중국 차라고,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우습게 보다가는 큰 코 다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연비 테스트 하겠습니다. 이곳 파주 헤이리 마을이고요. 비가 내리기 시작하네요. 서울 지하철 2호선 교대역까지 약 55km 달려가면서 이 차의 실주행 연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복합 연비는 kWh당 3.5km로 국내 인증을 받았고요.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 448km죠. 투어 레인지 모드로 갑니다. 트립미터 세팅 다시 하고요. 자, 출발합니다. 자이로 28km, 그리고 올림픽대로 동작대교 남단까지 50km, 도심주행 5km 정도 더 달려왔고요. 이제 최종 목적지 교대역 내거리입니다. 56km를 달려왔고 100km당 18.4kWh 전력을 소모했으니까 kWh당 5.4km 정도 달린 연비죠. 자, 공인복합 연비 3.5km로 국내 인증 받았으니까요. kWh당 2km 정도 더 달린 연비 보인 겁니다. 적극적으로 연비 운전하면 이 정도 나온다는 거 참조하시고요. 경제 운전하면 안전한 운전이 되니까요.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경제 운전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단도직입입니다. 2차 타면서 느꼈던 사소한 아쉬움, 불편한 몇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선 내장 내비게이션이 없습니다. 이 차 1억 7,900만원 하는 비싼 차인데요. 뭐 그렇게까지 아낄 필요 있을까 하는 생각 하는 거죠. 내비게이션 정도는 내장되어 있어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 해봅니다. 음성명령 시스템입니다. 영어 기반으로 되어 있고요. 아직 국내 한국말로는 적용이 안 되어 있어요. 영어가 편리하신 분들은 모르겠습니다. 또 로터스 정도 구매하시는 분들은 영어가 자유로울지 모르겠지만 꼭 그렇지는 않겠죠. 적어도 한국 시장에서 판매하는 만큼 한국어 기반의 음성명령 시스템 정도는 갖춰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 해봅니다. 아예 빼던가요. 자, 또 하나, 이 노출되어 있는 사각형의 모니터입니다. 각이 살아있죠. 사람이 몸이 부딪힐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대시보드에 이런 노출되어 있는 부분들은 가급적 최소화하는 게 좋습니다. 없는 게 제일 좋고요. 이런 노출되어 있는 모니터는 이 대시보드에 매립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해 봅니다. 오랜만에 로터스 타봤습니다. 여전한 부분도 있고 완전히 생소한 부분도 있는데요. 스포츠카로서의 DNA는 잘 살려내고 있다 싶습니다. 600마력이 넘는 아주 높은 고성능, 완성도 높게 펼쳐지고 있고요. 그 고성능, 그 강한 힘을 다루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편안하고 쉽습니다. 다만 생소한 부분, 로터스인데 덩치가 커요. 차체 몸무게도 제법 됩니다. 2.5톤을 넘기는 공차 중량을 보면 옛날의 로터스가 아니다 싶은 거죠. 덩치도 제법 커졌고 전기차니까 이 배터리의 무게가 있어서 그럴 것이다 라고 미루어 짐작은 됩니다만 몸무게도 이제 상당합니다. 대신에 여전한 고출력, 고성능 파워트레인을 기반으로 아주 탁월한 수준의 가속 성능, 그리고 제동하거나 조향을 할 때 만나게 되는 탁월한 차체 안정감은 스포츠카로서의 손색 없는 모습을 완성하고 싶다 라는 거죠. 어떻게 여러분들 재미있게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주 재미있게 이 차 탔습니다. 자, 오늘 시승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